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리시장의 목정입니다. 오늘은 오행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첫 시간으로 오행의 개념과 오행의 에너지 운동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행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오행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에너지 운동성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해야 이어지는 오행 강의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행이란 여기서 이제 행자를 붙여서 오행이라 했는데 왜 행자를 붙여서 오행이라고 명명을 한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사물의 모습을 그린 그림 글자라고 해요. 그래서 한자가 내포하는 자의와 그리고 자형을 잘 이해하고 살펴야만이 올바르게 이 오행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자와 운자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정확하게 오행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행이라는 문자는 이 사거리를 위에서 본 모습을 보고 이 행자를 만든 겁니다. 이 행자는 조금 걸을 척과 자축 걸을 촉이 결합된 문자예요. 보통 우리 이 행자를 단일 행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자에는 걷다 가다 다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움직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행이라는 글자는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움직임. 이 말을 정리를 해서 이제 운동으로 일단은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운의 운자에는 군대 군자가 있어요. 운이라는 글자는 운전할 운자예요. 그럼 여기서도 움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행과 운에는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군대라는 것은 움직일 때 오합지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와 열을 맞춰서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군대예요. 그러면 행에도 움직이고 운에도 움직인다는 것과 움직일 때, 행진할 때 오와 열을 맞추면서 행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오행이라는 용어는 운동을 한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5가지가 운동을 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오행을 말할 때 이 목을 그냥 목이라 안 하고 기운이란 말과 함께 사용합니다. 단순히 목이니 화니 그게 아니라 목의 기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오행의 기운은 움직이는데 운동을 하는데 오합지졸로 불규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 속에서 운동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일정한 규칙 작용으로 운동을 한다라는 뜻이 이 오행이에요. 그래서 오행의 작용 중에 상생의 작용이 있고 상극의 작용이 있는 겁니다. 이 오행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상생의 작용과 상극의 작용으로 운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행을 에너지 운동성, 기운, 기로 이해하시고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 오행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큰 틀에서 오행을 이렇게 이해하셔야만 제대로 오행이란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기라는 것은 기운 기자예요. 정확하게 같은 뜻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이 기를 에너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행의 기운을 에너지 운동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기운으로도 이해하셔도 되고 한마디로 줄이면 기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운동성이든 기운이든 기는 이거는 구체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운동성, 기운, 기로 추상적 개념으로 1차적으로 이해하셔야만이 올바르게 제대로 오행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오행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오행이란 무엇인가? 우주 만물의 기본 요소인 목화토금수 5가지 기운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5가지 기본 물상인 나무, 불, 흙, 쇠, 물로 비유한 것이에요.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분명히 오행은 에너지 융동성을 하는 기운으로, 기로, 추상적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는데 5가지 물상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려면 추상적 개념을 추상적으로 이해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오행의 기운을 5가지 기본 물상으로 비유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목을 나무라는 물상에 비유한 겁니다. 왜 나무라는 물상으로 비유했냐 하면 목이라는 이 오행은 에너지 운동성은 위로 뻗고 세우는 에너지 운동성을 합니다. 목의 에너지 운동성과 가장 유사하게 작용되는 것을 구체적 개념 사물에서 찾아서 비유한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무라고 해서 이 목을 나무라는 물상으로 비유해서 배당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나머지 각각의 오행도 그렇게 해서 물상으로 비유해서 배당한 것입니다. 물상으로 비유해서 배당한 이유는 추상적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 개념으로 사물의 물상에 비유한 것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목을 나무와 같다라고 이해하고 고정해버리면 반드시 명리학을 공부할 때 한계가 와요. 왜 한계가 오냐면 우리가 명리학을 배울 때 추상적 개념을 계속 물상으로 비유해서 설명해요. 근데 이 목을 단순히 나무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물상의 외연이 넓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행을 에너지 운동성 기운 기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이라는 오행을 에너지 운동성으로 이해하시면 이 목이란 것은 위로 뻗고 세우는 에너지 운동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무라고 비유해서 배당한 것 뿐이에요. 그럼 이 목을 저 같은 경우는 높은 건물로 비유해서 또 배당합니다. 이 목의 에너지 운동성을 위로 뻗고 세우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만이 왜 목이 높은 건물에 비유돼서 배당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목은 나무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이 목은 높은 건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화도 불이라는 물상으로 대표적으로 배당한 거예요. 이 화라는 것은 확산,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이 될 수도 있고 또 조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 운동성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물상의 외연이 계속 넓혀지는 겁니다. 그래야 한계에 부딪히지 않아요.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오행이란 에너지 운동성을 하는 기로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에너지 운동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너지 운동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 2가지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돼요. 하나는 도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계절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너지 운동성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이 목은 직사각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목의 에너지 운동성은 위로 뻗고 세우는 에너지 운동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목을 직사각형으로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이 화는 삼각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삼각형이란 것은 확산, 발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를 삼각형으로 이해하시고 확산, 발산하는 에너지 운동성을 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토오행은 이제 마지막에 설명하고 그 다음 금오행은 원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목화는 봄하고 여름의 계절이에요. 봄과 여름은 나무가 성장하고 자라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런 다음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확산하고 발산하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 운동성을 수렴하고 응축한 아래로 내리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는 물결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결국 어느 한 곳에 모이고 뭉치고
저장하는 그러한 에너지 운동성을 하는 것이 수의 에너지 운동성이고요. 토오행은 정사각형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처럼 평면을 표현할 때 이 정사각형으로 표현을 해요. 이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는 모든 만물을 포용하는 그런 에너지 운동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의 사물들은 땅을 딛고 땅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를 정사각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양에서 음으로 넘어갈 때, 음에서 양으로 넘어갈 때 다이렉트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추나 추동 4계절의 순환법칙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거기에 간절기가 있습니다. 그 간절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 토오행이에요. 그래서 조절하고 중재하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오행입니다. 그리고 오행에는 음양이 존재해요. 왜 음양이 존재하냐면 음양이 오행을 낳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양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양을 구분해서 다시 살펴보면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입니다. 그리고 목은 봄의 운동성을 하고 화는 여름의 운동성을 합니다. 목화는 상승, 성장, 확산, 발산, 분열하는 운동성을 하는 것이고요. 계절로는 봄과 여름의 시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문명의 시기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금오행은 가을의 운동성을 하고 수오행은 겨울의 운동성을 합니다. 음인 금수는 하강, 수렴, 응축, 저장, 통일하는 운동성을 하고요. 계절로는 가을과 겨울의 시기를 의미하고요. 또한 정신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음과 양에 대해서 살펴보면 양은 하늘에 해당되고 음은 땅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청간과 지지를 이제 배울 텐데요. 청간은 양에 해당되고 지지는 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인 청간은 3차원 입체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3차원 입체 공간을 표현할 때 원으로 표시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이란 가볍고 맑은 것, 그리고 빠르게 작용하는 것이 또 양의 속성이고 무형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양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은 땅을 의미하고 지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지는 2차원 평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지 2차원 평면을 설명할 때 정사각형으로 표시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음이라는 것은 무겁고 탁한 것이고 느리게 작용하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유형이고 구체적이고 보이고 느껴지고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오행의 첫 시간으로 오행의 개념과 오행의 에너지 운동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계속 다음 시간에도 오행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